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건강을 지키고 다리 힘을 키우기 위해 걷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지금껏 우리가 좋다고 믿어왔던 이 걷기 운동이 오히려 65세에서 85세 우리 몸에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도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시큰거리고 오히려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분명히 건강해지려고 운동했는데 왜 몸은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심지어 특정 경우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보호하며 넘어질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아줄 수 있는 5가지 특별한 움직임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따라 하시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고 매일매일 더 활기찬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걷기 대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첫 번째 비결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을 통해 다리 근육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걷기만으로는 근력 강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은 급격히 약해지는데 신같이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쉽게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릴 것은 바로 하체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핵심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첫 번째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은 바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하지만 흔히 아는 스쿼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의자를 활용해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를 준비하시고 의자 앞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발끝은 살짝 바깥쪽을 향하게 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마치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의자의 엉덩이가 닿을 듯 말 듯한 높이까지 내려갔다가 숨을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것에서 처음에는 의자에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절대로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가해지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꾸준히 하면 다리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이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들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주기 때문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심지어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았다 일어설 때도 이 근육들이 사용됩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런 종류의 기능적인 근력을 충분히 키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인 둔근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둔근이 튼튼해야 허리 통증을 예방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넘어짐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둔근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앉았다 일어서기를 통해 둔근에 직접적으로 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가벼워진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은 바로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 주변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말이 거이는 발목의 안정성은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벽이나 튼튼한 의자 등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곳 옆에 서서 손으로 살짝 잡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까치발을 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몸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으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점에서 잠시 1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마치 바닥에 닿을 듯 말 듯한 높이에서 다시 멈췄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것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10회씩 3세트가 좋습니다. 중심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브러미스모 벽이나 의자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 발뒤꿈치 들기 운동은 걷기 운동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종아리 근육에 자극을 줍니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긴 하지만
특정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약해지기 쉬운데, 이 운동을 통해 종아리 근육의 펌프질 기능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오레오나 발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발목이 튼튼하면 울퉁불퉁한 길을 걷거나 작은 턱에 걸려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훨씬 유리해집니다. 또한 이 운동은 하체 근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하시면 걷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고 튼튼한 하체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걷기 운동을 완전히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와즘 기본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고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걷는 대신 바징하사 이렇게 특정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을 잡는 훈련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두 가지 운동만으로도 걷기만 하던 몸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키워 넘어짐을 방지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걷기보다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균형 감각 훈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돌부리에 걸리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하곤 합니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 그럴까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근육들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전정기관, 고유 수용 감각 등 균형을 담당하는 여러 감각들이 둔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균형 훈련을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바로 한발서기입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균형 시스템을 총동원하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먼저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필요하면 손으로 살짝 지탱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한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처음에는 발을 바닥에서 살짝만 떼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무릎 복부에 살짝 힘을 줘서 몸의 중심을 잡아보세요. 10초를 목표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20초, 30초까지 버텨봅니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 벽이나 의자를 잡고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반대쪽 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루에 각 발당 3회씩 꾸준히 해보세요. 이 운동은 텔레비전을 보거나 설거지를 할 때 등 자투리 시간에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 한발서기 운동이 왜 중요할까요? 걷는 것은 주로 앞뒤로의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앞뒤로만 움직이지 않죠.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장애물을 피하거나 미끄러운 길을 지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바로 이 한발 서기를 통해 훈련된 균형 감각이 빛을 발합니다. 이 운동은 발목, 무릎, 고관절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뇌와 근육 사이의 협응력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뇌가 몸의 움직임을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걷기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런 미세한 균형 능력이 바로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일 꾸준히 한발서기를 연습하시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수브라 닝다. 자, 이제 네 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균형 훈련이 우리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것이었다면 형성탕은 네 번째는 우리 몸의 뻣뻣함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을 하면서도 몸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깨가 굳고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을 굽히고 펴는 것이 어려워지죠. 이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으며 심지어 혈액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운동은 바로 전신 유연성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고관절과 어깨, 그리고 허리 주변의 유연성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누워서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입니다.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 양손으로 잡고 가슴 쪽으로 지그시 당깁니다. 이때 반대쪽 다리는 쭉 편 상태를 유지하고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0자 30초간 유지하다가 천천히 풀어주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어 걷기 자세를 바르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유연성 스트레칭은 벽에 손 짚고 어깨 늘리기입니다. 벽 앞에 서서 어깨 너비로 팔을 벌려 벽에 손을 짚습니다. 발은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서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몸통을 천천히 앞으로 숙여 팔을 쭉 뻗고 어깨를 벽 쪽으로 누르는 느낌으로 스트레칭합니다. 이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살짝 힘을 주세요. 어깨와 등의 뻣뻣함을 풀어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20대 30초 유지 후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시면 걷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한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걷기 운동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데 중점을 두지만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늘려주어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절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다섯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입니다. 이 다섯 번째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의 활력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기 운동도 좋지만 때로는 걷기가 지루하거나 관절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속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은 운동이죠. 많은 어르신들이 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거나 수영을 못한다는 이유로 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땅 위에서 하는 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추천 활동은 바로 저항력을 활용한 물속 운동입니다. 수영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얕은 물에서 걷기, 팔다리 움직이기, 물속에서 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의 부욕은 우리 몸의 체중 부담을 덜어주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걷기 힘드셨던 분들도 물속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물의 저항력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속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마치 아령을 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근력 운동이 됩니다. 또한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탁월합니다. 수영장을 다녀오면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물속 운동은 특히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물속에서는 넘어질 걱정 없이 다양한 자세를 시도해 볼 수 있고 균형 감각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심지어 단순한 물속 걷기만으로도 땅 위에서 걷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영장에 가기 어렵다면 집 욕조에 물을 받아 앉아서 다리를 뻗었다 오므리거나 팔을 휘젓는 간단한 물속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의 저항을 이용해 근육을 자극하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힐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1~2회 정도 수영장 방문을 목표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몸과 마음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추천하는 65세에서 85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5가지 특별한 움직임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볼까요? 첫째, 의자를 활용한 앉았다 일어서기와 발뒤꿈치 들기로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다리 힘을 키우는 것. 둘째, 한발서기를 통해 균형 감각을 높여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 셋째, 전신 유연성 스트레칭으로 몸의 뻣뻣함을 풀고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력을 활용한 물속 운동으로 관절 부담 없이 근력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얻기 힘든 전신 근력 강화, 관절 보호, 균형 감각 향상, 유연성 증진, 그리고 무엇보다 낙상 예방이라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걷기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걷는 방식과 함께 우리 몸에 필요한 다른 종류의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둘이가는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더 빛나기를 바랍니다.